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광주 서초등학교 교사 최미진입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재미있는 과학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명한 색이죠? 이것도 투명한 용액이에요. 자, 투명한 용액에 투명한 용액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어머나, 무슨 일이죠? 붉은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번 더 떨어뜨려 볼까요? 붉은색 관찰되시죠? 이번에는 보라색 용액을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액의 색깔이 무슨 색으로 변할까요? 초록빛으로 바뀌는 모습이 보이나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술의 색의 변화와 좀 차이가 있지요? 자,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이나요? 자, 어떤 물체가 들어있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여기에 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무당벌레 2마리가 들어있었네요. 자, 선생님이 지금 보여준 요거는요, 수정토라고 불리기도 하고 워터피즈라고 불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노는 개구리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러한 물질이었습니다. 여러분, 과학 맛을 잘 보셨나요? 이렇게 놀랄 만큼 신기한 장면이었었나요? 자, 이 과학 마술에 들어있는 비밀은 바로 지시약입니다. 지시약은 보일 지, 가리킬 시, 약으로요. 자, 물질의 성질을 눈에 보이게 보여준다라고 해서 가리킬 지, 보일 시, 약입니다. 이게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똑 가리켜서 보여주는데 바로 색깔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런 지시약은요, 바로 영국의 과학자 보일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보일이 황산이라는 아주 강한 산성 물질을 개발하다가 산성 연기가 지나가는 곳에 우연히 제비꽃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제비꽃이 보라색이었는데 황산이 만들어지는 실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제비꽃의 일부가 붉은색으로 변한 거죠. 어라?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럼 한 번 더 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보일이라는 과학자가 다시 한 번 더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라색이었던 제비꽃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용액의 성질을 알 수 있는 물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시약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시약으로 어떤 성질을 알 수가 있나요? 바로 산성 물질인지 염기성 물질인지 중성 물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산성 용액이에요, 산성비 들어보신 적 있죠? 알칼리성 물질이에요 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는 중성세제입니다 라고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산성, 염기성, 중성 어떤 물질들이 있냐면요, 일단 산성 용액에는 식초, 레몬즙, 변기세정제, 사이다, 이온 음료가 있고요. 염기성 용액에는 비눗물, 락스, 손세정제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중성 물질로는 바로 물이 있고요. 그럼 염기성 산성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산성은요, 보통 톡 쏘는 시큼한 맛이 납니다. 그런데 모든 산성 용액이 톡 쏘는 시큼한 맛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우연히 산성 용액들이 있는 물질들이 톡 쏘는 맛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옛날 사람들이 산성은 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고요. 사실은 산성용액, 모든 산성용액이
톡 쏘는 시큼한 맛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염기성 용액은 대표적으로 쓴맛이 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자, 이 밖에도 산성 용액은 금속이 아니구나. 그 대리석이나 달걀 껍데기 같은 탄산칼슘을 녹이는 성질이 있고요. 금속을 녹이는 거는 바로 염기성 물질입니다. 자, 그리고 산성 용액에는 우리 주변에서 먹는 음료들이 굉장히 많고요. 염기성 용액은요, 세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 그 단백질 있죠. 이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바로 염기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이 이러한 특징들이 있는 이유는요, 바로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내놓고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이온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수소 이온을 내놓는 까닭은 어떤 물질이 녹아서 이제 수소 이온이 녹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면 순수한 물이 된답니다. 그래서 물에서 온 물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수소 이온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이 나타나는 거고, 수산화 이온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산성, 염기성, 중성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산과 염기를 이렇게 그래프로 쭉 나타내서 강한 염기성, 또 약한 염기성, 그리고 중성, 또 강한 산성, 약한 상성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걸 pH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은 산성 용액이기도 하고 염기성 용액이기도 한데 성질이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합니다. 이 강하고 약함의 정도는요, 수소 이온의 농도와 염기성 이온의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나타나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거는 강한 산성이었구나, 이거는 약한 염기성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과학마술로 보여줬던 두 가지 중에 일단 지시약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개구리알이 있었죠. 요 개구리알 투명하고 그리고 탱글탱글한 느낌이 좋아서 많은 친구들이 촉감놀이로 사용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볼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 지시약과 그리고 이 개구리알을 합쳐가지고 양배추 개구리알 지시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양배추 천연 지시약은 선생님이 말했듯이 천연 지시약인데 양배추 말고도요, 장미꽃으로도 만들 수 있고 검정콩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백합으로도 만들 수 있고 주변에서 이 지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들의 공통점은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물질이 수소 이온과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색깔, 수산화 이온과 결합했을 때 변화되는 색깔 때문에 이렇게 지시약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양배추 개구리알 지시약을 만들려면 일단 양배추가 필요하겠죠. 근데 물론 시중에는 이렇게 지시약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렇게 탱글탱글하고 예쁜 개구리알 지시약을 만들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 양배추 지시약을 만들려면 양배추 용액부터 만들어야 해요. 자, 냄비를 준비하시고 이제 거기에다가 양배추를 하나하나 찢어가지고 이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찢는 게 불편한 친구는 가위로 어려도 되고요. 자, 양배추가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준 다음에 자, 여러분들 렌지 옆으로 옮기셔서 보글보글 끓여주시면 이렇게 양배추 천연 지시약이 나옵니다. 자, 이제 충분히 식힌 다음에 매우 뜨거우니까요. 이렇게 장갑을 착용하시거나 손 대이지 않게 장비들을 사용하시고 주변에 어른들이 있다면 함께 도움을 받아도 좋겠습니다.
자, 양배추 지시약을 걸러주시고 이렇게 보랏빛의 예쁜 지시약이 나왔다면 한참 식혀서 자, 여러분들 접시에다가 우리는 접시에다가 이제 요 개구리알을 넣어 보도록 할 거예요. 아주 조그만하죠. 근데 요거를 집어넣고 한참 기다리다 보면 이게 부푸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요 워터비즈 개구리알을 관찰해 보면요, 보랏빛으로 아주 예쁘게 잘 물들었죠. 여러분들 요 워터비즈라고 부르기도 하는 수정토는 개구리알은 사실 어떤 맛이 날까 궁금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복용했다가는 아주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뉴스 기사를 살펴보면 1살에서 2살 어린 친구가 요걸 집어삼켜 가지고 장폐색이 일어나서 긴급하게 개복 수술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절대로 맛을 보거나 꿀꺽 삼켜서는 안 되고요. 주변에 어린 동생들이 있다라면 절대로 만지지 않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과학 실험에 활용하시고 또 폐기할 때는 여러분들 그냥 쓰레기통 있죠. 거기에다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수구에다가 이거를 흘려보내게 되면요, 여러분들 화면 보다시피 굉장히 많이 부풀고 커지죠. 그래서 하수구가 막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폐기할 때는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려주면 이게 또 수분이 날아가면서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되돌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기 중에 말려놓으면 다시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10배에서 15배 정도로 부푼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배추 개구리알 지시약 어떻게 생겼는지 선생님과 함께 관찰해 보도록 할까요? 자, 하나를 들어서 자, 가까이 가져와 가지고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미끈미끈하면서 탱탱한 감각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멀리 관찰했더니 마치 렌즈처럼 멀리 있는 물체가 보이기도 하고, 아이고, 놓쳐버렸네요.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지시약의 성능을 할 수 있을까? 지시약으로서 사용이 가능할까? 한번 선생님과 함께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하기 전에 일단 알아야겠죠. 양배추 개구리알 지시약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들 아래쪽에 보면 색깔표가 쭉 나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일단 노란색으로 나왔다는 건요, 아주 연기성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자, 반대로 아주 붉은 빛이 나오면 산성이 강하다는 뜻이고요. 자, 중성일 때는 남색, 파란색에 가깝죠. 보라색으로 나왔을 경우에는요, 약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초록빛이나 푸른빛이 나왔을 경우에는요, 약한 염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쪽에 각각의 용액들을 반응시켰을 때 나타나는 색깔들이에요. 선생님이 양배추를 강력 추천하는 까닭은 어느 천연 지시약보다도 다양한 색깔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재미가 있어서 선생님이 양배추를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시약이 개구리알 비즈, 워터비즈 안에 정말 지시약 성분이 잘 스며들어갔는지 그 성능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미리 준비한 페트리 접시에 개구리 천연 지시약을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식초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는 염기성, 자, 비눗물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쪽에는 물을 넣어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자, 한참 관찰해 보면 빨간색이 스물스물 이렇게 번져 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몇 알만 넣어서 관찰하기가 아쉬우니까 가득 넣어 보도록 할까요? 자, 몇 알 더 넣어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식초에는요, 붉은색이 배어 나오고 있어요. 자, 비눗물에도 배어 나오고 있고요. 물에 들어간 개구리알 천연 지시약은 어떻습니까? 자, 가까이에서도 관찰해 보고 멀리서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기성에 담궈 놓은 거는 어머, 초록빛으로 바뀌었죠. 자, 이거를 흰색 종이에 한 알만 꺼내 가지고 와서 관찰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중성에 담가 놓았던 개구리알 천연 지시약 꺼내서 관찰해 보고, 자, 이번에는 염기성 비눗물에다 담궜던 지시약을 꺼냈고요. 이번에는 식초에다가 넣었던 거 꺼내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중성에는 보랏빛, 염기성에는 초록색, 산성에는 붉은색으로 관찰되는 모습입니다. 자, 개구리알 워터비즈가 천연 지시약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까닭은요. 자, 이 워터비즈가 커지는 과정 안에 이 워터비즈는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식초에다가 담가 놓게 되면 식초 안에 들어있는 용액의 농도와 워터비즈 안에 들어있는 용액의 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워터비즈, 개구리 천연 지시약 안에 들어있는 용액이 물론 그 용액은 양배추 지시약이겠죠. 양배추즙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식초가 이 워터비즈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서로 물질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삼투압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자,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요 안에 염기성 물질이 들어오고, 자, 저쪽에는 산성 물질이 들어와서 서로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색깔 변화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집에서 만든 개구리알 천연 지시약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주변에는요, 이렇게 실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용액들이 있어요. 콜라, 사이다, 그리고 세제, 그리고 오렌지 주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용액은 산성 용액일까, 염기성 용액일까, 중성 용액일 것 같은데, 이럴 때 개구리알 천연 지시약을 사용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주 마시는 우유, 과연 어떤 용액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비커에다가 여러분들 집에서 하는 컵에다가 우유를 부어주시고, 자, 거기에 미리 만들어 놓았던 개구리알 천연 지시약을 톡톡 떨어뜨려서 변화를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미리 공부해 본 친구라면 6학년이나 5학년 정도 된 친구라면 뭐 산성 용액, 염기성 용액이라는 용어도 들어봤을 거고 그 지시약에 대해서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종이를 이용한 지시약은 바로바로 그 결과가 확인이 되지만 이 개구리알 천연 지시약은요, 사실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랜 시간 놓고 관찰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러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식초로 반응을 시킨 지시약, 그리고 비눗물로 반응을 시킨 지시약. 이걸 이용해서요, 색깔탑을 만들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두 가지 용액을 이용했지만 노란색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보라색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빨간 분홍색 혹은 아주 진한 빨간색 뭐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탑을 만들어서 관찰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오랜 시간 놓고 관찰을 하게 되면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색깔층이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빨간색에 반응을 한 보이고요. 이쪽에는 초록색의 지시약들이 보이고요. 자, 이거를 서로 옮겨보는 것도 재미있는 활동이에요. 여기에다가 반응시켰던 개구리알을 이쪽에다 넣어서 흔들어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는 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만든 천연 개구리 지시약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요? 자, 천연이란 말이 붙은 어떤 물질이든 방부제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요즘 같은 날씨에는요, 금방 부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날 동안 두고 사용하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그날 바로 만들어서 그날 전부 다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서 선생님과 함께 두 가지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 화면에서 보여줬던 거는요, 보글보글 끓여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뜨거운 물에 여러분들 데일 수가 있고요. 가스불이나 아니면 렌지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큰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천연 개구리알 지시약을 만드는 방법을 선생님이 소개할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움직이는 개구리알 지시약입니다. 이제 개구리알이 막 움직인다고요? 자, 여러분들 발포 비타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요거를 비커 안에다가 혹은 컵 안에다가 넣었을 때 이산화탄소 기체가 뽀글뽀글 올라오죠. 그때 개구리알이 마구마구 움직이는데 재미있습니다. 움직이는 개구리알을 보는 것도 재밌지만 발포 비타민을 물에 녹였을 때 용액이 산성 용액이 될까? 염기성 용액이 될까? 아니면 중성 용액일까? 그것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개구리알 지시약이 혹은 이 용액의 전체의 색깔이 어떻게 변했는지 관찰하는 것도 재미있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소개했던 안전한 양배추 지시약을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뜨거운 물이 필요하고요. 따뜻한 정도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데이지 않게요. 선생님 들고 있는 이 금속으로 되어 있네요. 선생님 아까 산성 용액이 금속이랑 반응을 한다라고 소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헷갈렸습니다. 여러분들 정정합니다. 자, 따뜻한 물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양배추 준비하고요. 자, 필요하다면 가위 그리고 대용량의 개구리알이 있습니다. 자, 비커에 혹은 그릇에 양배추를 뜯어서 넣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더 반응을 빨리 일으키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이렇게 가위로 오려서 잘게 썰어서 넣어도 되겠습니다. 자, 충분한 양의 양배추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한 이름이 다양해요. 워터비즈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정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선생님은 개구리알이란 표현이 참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 넘칩니다. 여러분들 10배에서 15배 정도 부풀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아주 소량만 넣어주십시오. 자, 그리고 따뜻한 물을 부어주면 자, 천연 개구리알 지시약 만들기 끝. 여러분들 그릇이 아닌 이렇게 지퍼팩에다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퍼팩을 잠그실 때 바람을 빼고 자, 지퍼팩을 잠궈서 용액이 흐르지 않게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완성된 모양의 천연 개구리알 지시약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완성이 되면 개봉하셔서 양배추는 걸러내시고 요렇게 개구리알만 꺼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움직이는 개구리알 지시약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발포 비타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고체 물질의 액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할 때는 물에다가 녹여서 관찰하면 됩니다. 일단 물을 부어서 자, 준비를 해 놓고요. 자, 만들었던 개구리알 지시약을
넣어주고, 좀 더 많이 넣을까요? 자, 발포 비타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빙글빙글 돌면서 움직이는 천연 개구리알 치시약. 정말 개구리알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색깔 변화 보이시나요? 자, 반응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여러분들은 자, 이런 색으로 변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